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과정, 교육과정 14회차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2, 자사 분석에 2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자사 분석을 통해 창업자와 제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업자의 역량입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주체는 창업자입니다.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제품의 생존과 성장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멋진 CEO를 꿈꿉니다. 하지만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제품의 생존과 성장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요.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당시 비디오 반납이 늦어 연체가 되어 1990년대 초에 거실에서 비디오 구독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다만 당시 기술 환경으로는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웹에서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서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였는데요. 상상하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처음에 가졌던 비전, 거실에서 비디오 구독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버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 트래비스는 2008년 프랑스에서 열린 IT 컨퍼런스에서 택시를 기다려도 오지 않음에 불만을 가지다가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택시를 잡을 수는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누구나 이런 아이디어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평소 공유 경제에 관심이 있었고 P2P 공유 사이트의 운영 경험을 통해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아이디어는 떠올릴 수 있지만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그 제품과 서비스의 생존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도 누가 핸들링하는가에 따라 생존과 성장 속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초기에는 창업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구현하지 못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각종 제안서 작성, 발표에도 창업자의 역량은 비중이 크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디어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 분석의 첫 번째는 나의 역량, 즉 창업자의 역량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사 분석은 팀과 회사입니다. 초기에 가장 많은 투자는 인건비와 인프라 구축비로 이루어지는데요.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할 팀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팀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팀, 그리고 최소한의 팀으로 여의치 않는다면 외부의 역량을 동원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력이 충분한가를 체크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하다면 투자 활동을 하거나 최소한의 USP만 남기고 기능을 축소해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 분석의 첫 번째는 창업자 그리고 팀과 회사를 분석하는 건데요. 나의 역량을 먼저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피를 활용하여 나의 제품 및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포피란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플레이스, 장소, 프로모션, 판매 및 촉진을 의미합니다. 자사 분석의 포피는 막막할 수 있으나 경쟁사와의 제품 비교를 통해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포피를 활용한 벤치마킹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로덕트에서는 제품의 고유 기능과 USP를 분석하고 프라이스에서는 몇 개를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분석합니다. 플레이스에서는 어느 채널에 유통할 것인가를 기재해보고 프로모션에서는 KPI에 따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피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포피를 기록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쟁사를 벤치마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포피의 내용을 완성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프로덕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업체를 5개 이상 선정해 보는 것입니다. 제품 비교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일전에 진행하였던 아이디어, 제품명, 판매수, 그리고 공통 부분에 어떤 기능적인 공통 부분이 있는지, USP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제품을 제품 비교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제품에서는 공통 부분과 USP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무난한 공통 부분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USP가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경쟁자의 제품을 분석할 때는 상세 페이지, 사용자 댓글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상세 페이지나 댓글의 내용을 보고 공통 부분에 제품의 기능 및 서비스가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면 좋고요. USP를 분석하여 그 제품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분석하면 좋습니다. USP는 경쟁사의 USP보다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그 제품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품에서는 공통 부분과 USP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한 후 나의 공통 부분과 USP 부분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의 판매 수량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판매 수량 비교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총 판매 수량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판매수와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메프와 티몬, 옥션 등과 같이 총 판매수를 알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총 판매수를 비교하여 대략적인 판매수와 순위를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의 가격과 원가, 제조 방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경우 그람, 수량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보다 효율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원가는 회사의 순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가는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품에 표시된 제조사에 연락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내면 좋습니다. 원가를 최소한으로 맞추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제조 방법 확인도 중요합니다. 위탁 생산의 경우에도 OEM, ODM 등과 같은 다양한 생산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저렴한 원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경쟁사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자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기타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최대한 많은 수를 찾을 수 있게 다각도로 분석해 놓으면 유리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시장 조사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 드럭스토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최대한 제품의 유통 루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기록하면 내가 원하는 유통 채널, 그리고 나에게 효율적인 유통 채널이 어딘지를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각 경쟁사의 마케팅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이럴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최근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어떤 것을 진행하였는지 기타 마케팅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마케팅을 분석한 뒤에는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예상하여 기록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경쟁사 분석을 통해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포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프로덕트에서는 제품의 공통 기능, 제품의 USP를 중심으로 나의 제품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을 해보면 좋고요. 프라이스에서는 제품의 예상 판매 수량과 제품의 가격, 제품 제작 원가, 제품의 제작 방식 등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플레이스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기록해보면 좋고요. 프로모션에서는 KPI 목표, 그리고 기본 마케팅 세팅과
마케팅 전략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사 분석을 이해하기 위하여 창업자와 팀과 회사를 이해하고 포피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포피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까?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피의 사례처럼 자사 분석은 경쟁자를 알아야만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사 분석을 통해 나와 회사, 팀, 그리고 포피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